절박한 현실의 문제, 밥 먹여주는 민주주의를 정치 개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다. 하승수 변호사다. 그는 요즘 강의를 하러 다니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스스로 자처한 일이다. 이게 뭐 전국적인 운동이 되지 않으면 이게 뭐 정치권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어쨌든 뭐 최대한 다녀봐야죠. 네. 그래서 다다음 주도 뭐 울산도 가야 되고 제주도도 가야 되고. 네. 전국을 돌며 강의를 하는 하승수 변호사. 그의 강연 주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왜 그는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일까? 이제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직선제가 어떤 민주주의를 진전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뭐 선거제도에 대한 고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지 않은가. 대체로 보면 거대 정당 2개 정도가 정치를 장악해 왔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다수의 시민들이나 약자들,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정치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보고요. 오늘의 강연 장소는 전남 여수. 시민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한 방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야기한다. 인간의 문제는 다 해결 이렇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덴마크 국회의원이 175명이 있는데 1등한 정당이 47석밖에 못 가져가요. 이유가 뭐냐면은 정확하게 정당이 받은 득표율만큼만 의석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선거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다양한 정당이 자기가 받은 표만큼 의석을 가져가요. 우리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갖게 되는 선거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덴마크의 경우를 보면 전체 의석에서 각 정당이 얻은 표에 따라 의석수를 할당받는다.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고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한 명만 당선되는 방식이다. 당선이 안 된 후보자가 얻은 표는 사표가 된다. 전체 300석 중 47석은 각 정당이 얼마나 득표했는지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된다. 2014년 경상남도 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59%의 득표율을 얻은 새누리당은 전체 53석 중 91%인 50석을 차지한 반면 득표율 29%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겨우 2개의 의석을 챙겼다. 다 지역구에서 뽑습니다. 경상남도든 전라남도든 90%를 지역구, 10%만 비례대표. 그럼 90%는 40%, 50% 받아도 90% 다 싹쓸이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는. 실제로 싹쓸이를 했어요. 하승수 변호사는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행복과도 직결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좀 부러워했던 우리보다 삶이 나은 나라들을 보니까 그 나라들의 공통점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이 얻은 득표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뭐 쉽게 말하면 민심 그대로 뭐 선거제도 이런 선거제도를 100년 전에 도입한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투표율이 높고 정당 활동이 활발하며 무엇보다 살기 좋은 복지국가라는 것이다. 이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민주주의가 잘 돼야만 이 서민들이나 약자들, 소수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밥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저는 뭐 민주주의가 밥이고 선거제도가 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택한 나라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시민들이 행사한 투표권은 정책으로 움직이는 정당을 만들었고 그것은 다시 밥이 되는 민주주의가 되어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던 겁니다. 선거를 하거나 투표를 하면 그분들에 의해서 시스템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에 의해서 시스템이 바뀌어야지만 그분들이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좀 뜻밖이어서 그런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보고 되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들이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건 정말 고쳐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깊이 있게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법률안은 이미 지난 2월에 발의가 돼 있는 상태다. 득표비율의 의석 정수를 곱해서 산정하도록 만들어 놓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 정수를 곱해서 의석을 정하도록 한 법안이다. 하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지금은 발의 상태만 돼 있고요. 제대로 논의는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죠? 뭐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은 이 법이 좀 이슈가 돼서 해당 상임위 안행위에서부터 논의가 시작이 돼서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될 것으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논의한 뒤에 그 법사위로 넘어오는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이 좀 사회적으로든 의회 내에서건 여론의 주목을 좀 받아야 됩니다.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선거개혁을 이끌기 위해 전국 220여 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6월 8일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연대 활동을 펴기로 한 것이다. 요즘의 현실은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할 만큼 심각하게 사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국회가 국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소수 기득권층만 대변하고 또 정치적 유력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당이 이합집산하는 정치 현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10%의 득표를 한 정당은 10%의 의석을 가지고 30%의 득표를 한 정당은 의석도 30%를 가질 수 있는 선거제도. 그러니까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죠. 이 선거제도를 도입할 때만이 이제 대한민국이 이 승자독식을 넘어서서 합의제 민주주의, 상생과 협치의 다당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60, 30주년이 됐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좀 한 단계 좀 도약해야 될 때다. 지금의 이 정치 시스템 선거제도를 가지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한다는 건 저는 뭐 너무 한계가 뚜렷하게 보인다. 지금 대통령 바꾼 것까지는 어쨌든 잘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진짜 우리가 바라는 좀 민주적이고 또 인간답게 사는 사회가 되려면 저는 좀 큰 제도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그래서 60, 30주년 2017년 올해 꼭 좀 바꿔내고 싶습니다.